다만 유언자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도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유언이 잘못됐다고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유언에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질문을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경선 변호사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유언은 유언 대용 신탁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우리 홍 변호사님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언 대용 신탁이 이제 도입이 된 이후에 저희 쪽에도 유언 대용 신탁의 문구를 이제 만들어 달라는 어떤 요청들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제일 저희가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유언 대용 신탁이 있는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거나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문제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언은 단독행위로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언 대용 신탁은 이제 재산을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에 맡기는 계약인데 계약으로 이제 생전 관리와 사후 이전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재산을 유언자가 생활비랑 치료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 이후에는 특정 자녀한테 이제 분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계약대로 금융기관이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과 관리 수수료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 이전을 할 때 다른 상속인의 그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점에서 좀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류분 사건에서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자녀한테만 이제 수익권을 주는 경우는 유류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질문 중에 지금 유언장이 위조나 변조됐다고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냐? 이 부분을 또 질문하셨어요. 이게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자필 유언장일 텐데요. 이때는 이제 유언 검인을 자필 유언장이 거치게 되는데 이때 유언 검인 절차에서 그 유무효를 판단하진 않지만 그 유언장에 대한 의견을 이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인을 거친 후에 유언의 유효를 확인받고 싶은 사람은 유언 효력 확인, 그 다음에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유언 무효 확인을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 절차에서 뭘 하냐? 그러면 보통은 자필 유언장이 뭐 위조나 변조됐다고 하는 경우가 이게 망인의 글씨가 아니다. 그러면은 망인의 평소 필적을 대조해서 필적 감정을 하기도 하고 인형이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인형이 망인 것이 아니다. 그 인장이 망인 것이 아니다 하면 저희가 뭐 인감 대장이라던가 또 우리 무인 날인되어 있는 그런 것들과 대조를 해서 이게 망인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집에 먼저 들어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자녀들이 보니까 자기한테 뭐 불리한 유언장이 있다. 내지는 뭐 자기가 아예 빠져버린 유언장이 있다. 그랬을 때 유언장을 파기하거나 은닉했으면 그럼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 유언장에 관련된 범죄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하면 그 상속 결격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유리한 유언장이든 불리한 유언장이든 유언장을 가지고 있거나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제 유언 검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언은 기상속인 혼자서, 그러니까 유언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유언을 하시는 건데, 그럼 유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네. 유언은 단독행위이긴 하지만 수유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자기한테 불리하다고만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유불리에 상관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증을 한다고 그런 유언이 있더라도 네. 자기가 안 받을 수 있다. 네, 있습니다. 자기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다음에 이제 유언을 누구나 할 수 있냐? 이제 이거를 또 물어보시는데 이게 지금 민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 유언 능력자, 유언 무능력자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있는데 17세 미만자거나 이제 중증 치매가 있거나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인데 의사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의사 소견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유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부모님께서 뭐 우리를 모아놓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로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누구는 뭐 갖고 이렇게 해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네, 법정 유언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과 뭐 신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는데 유증, 이제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유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친생 부인이나 인지, 이제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상속 재산을 분할하지 마라. 이 부분도 이제 유언장에 기재가 가능하고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필 유언장을 적다 보면 사이좋게 지내라, 나를 뭐 어디에 묻어달라, 뭐 나를 화장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정 사항 외의 것을 기재하시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그 부분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뭐 기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나 뭐 기여분의 비율 같은 것들을 유언장으로 정하시는 것, 그리고 아까도 누구 무슨 성씨랑은 결혼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효력이 없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뭐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바꿀 수가 있냐. 또 하나는 유언을 했는데 내가 이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유언을 하고 처분을 해도 되냐. 이래서 이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유언을 다른 유언으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이 생전행위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증한 재산을 다른 뭐 자녀나 제3자한테 증여를 하거나 매도해 버리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유언으로 철회하는 것은 제2 유언이 있으면 제1 유언이 철회되고 또 제3 유언으로 제2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제3 유언으로 제2 유언을 철회하게 되면 제1 유언이 되살아나게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유언이 유효하기는 한데 좀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언 공증이었고 뭐 하나는 이제 망인이 돌아가신 후에 찾아낸 자필 유언장이었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하신 경우에는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공증으로 유증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유효하게 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는 분도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자필 유언으로 공증 유언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공증으로 유언을 한 게 더 우선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증으로 유언을 하시고 나중에 자필 유언을 했으면 공증 유언이 더 유효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의문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철회할 수 있고 공정증서 유언도 자필증서 유언으로 철회할 수 있다. 네. 다음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냐. 근데 철회하고 취소는 좀 다른데 네.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유언이 단독행위이기는 하지만 유언자가 차고,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도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유언이 잘못됐다고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신 게 이거 부부가 공동으로 좀 유언을 하고 싶다. 그래야 부부의 뜻이 잘 전달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공동으로 유언할 수 있나요? 이게 실제로 저희도 그 공동 유언장을 본 적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공동 유언은 무효입니다. 독일 민법은 부부 공동 유언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한 장에 적혀 있긴 한데 각 배우자의 유언 부분을 분리해서 봤는데도 유효로 볼 수 있다면 그 각각의 유언으로서는 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부부가 공동으로 유언을 하게 되면 자기 재산 부분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연월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동으로 쓰게 돼서 전문의 자서 요건을 갖췄느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공동 재산이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부부라고 그러더라도 같은 시기에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편 재산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럼 또 그것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건 공동으로 유언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언을 조건부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뭐뭐가 되면 내가 유언 너한테 뭐 주고 뭐뭐뭐가 안 되면 너 내가 못 준다. 이렇게 정지 조건부나 해제 조건부
조건부로 유언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1억 원을 주겠다. 대학에 불합격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유언을 취소하겠다. 이런 경우가 다 모두 가능합니다. 조건부 유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다음에 이제 거민이라는 게 유언의 절차가 있는데 이게 꼭 받아야 되냐 또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유언의 거민 절차는 유언의 유무효를 가리는 절차는 아니고 약간 검증 절차랑 비슷합니다. 이제 자필증서 유언의 거민 절차에 가보면 규격 같은 것도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기재를 이제 하고 그 거민 조서가 나오는데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하고 구수증서, 자필증서, 녹음증서, 비밀증서는 다 이제 거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수증서랑은 다른 부분이 구수증서는 반드시 법원의 거민을 받아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성립 요건입니다. 유언에. 그래서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거민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제 공정증서 유언은 거민 절차가 필요 없고 나머지 유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민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뭐 자세하게 우리 홍경선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뭐 유언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런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단순한 건데 자필증서 유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